네, 과연 비트코인이 3월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엄청난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최근 24시간 상황을 놓고 보면 저점을 스멀스멀 높여가면서 약간의 다지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7만 1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더 반등을 해준다라면 요 정도 수준에서 이번 주 종가 마감을 해주고 3월 월간 마감을 해주고 그렇게 1분기 종가까지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3,000달러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까지 3월 안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8만 달러에 대한 돌파 기대감, 이후에는 이제 10만 달러 가능성,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준에서만 잘 마무리를 해줘도 좋은데 과연 2, 3일 안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아주 관심도가 큰 단기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54% 언저리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간 종가 마감, 월간 종가 마감, 그리고 분기 종가 마감의 모든 기준점은 69,400달러 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전 강세장의 고점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간, 월간, 분기까지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 포인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된다라면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거,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반감기를 품고 있는 4월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긍정적인 정서가 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월간 캔들 마감이 임박하면서 73,000달러 이상으로 그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3월 안에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월간 종가가 형성된다라면 그때부터는 포모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월간 양봉 마감, 그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포모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 위에서 월간 종가가 마감된다라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포모는 곧 현실화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 올타임 하이에 대한 어떤 그 기준성, 그 기준성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만 유지가 되다가 마감만 돼도 땡큐 상황, 여기서 조금 더 73,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완전 소머치 땡큐 상황,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 알트코인들도 바닥 수준인데 여전히 관심이 없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른데 사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가격 반등하고 포모 심리로 막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다 바닥 수준인데 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만 그지꼴 나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에 이 포모 심리에 올라타려고 그래. 사전에 대응을 해야지 올라갈 때 누릴 수 있어. 뭐 이런 맥락적인 뉘앙스가 지금 강하게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51일 만에 91% 급등했다. 이 반감기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5월 10일에 11만 6천 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상당히 센 멘트죠, 지금 이거. 상당히 센 멘트고, 지금 환율로 치면 원화로 1억 5천만 원 든다라는 건데, 그게 5월 초 되게 섹시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유입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0일 동안 벌어졌던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 10만 달러라는 게 이제 조금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체감이 되는 그런 숫자가 돼버리긴 했잖아요. 이미 7만 3천 달러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뭐 연말 정도, 하반기 초입에 바라보면은 땡큐인 거고, 한 연말에 약간 산타랠리 느낌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10만 달러 돌파, 뭐 이런 역사성, 뭐 이런 게 등장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5월 10일에 등장한다. 와, 대박이죠. 대박인데 약간 조금 이 추세의 지속성이라는 굉장히 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숫자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폭락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 상황, 반감기 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달성해낸 상황, 강력한 투자자 기반을 갖춘 상황,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것들이 상징성을 가질 테고, 그렇게 성숙된 시장이다,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약세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폭락 이런 상황 아니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전 강세장에서는 최대 50% 하락이 흔했지만 지금은 하락폭이 완만해져서 20% 수준이다. 작년 초부터,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조정이 왔을 때 20% 언저리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까지 안 갔잖아요. 15, 6%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잘 예쁘게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점, 이전 반감기 사이클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왜? 이런 상황들, 강력한 투자자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어마어마한 현물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을, 수요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공급 비율이 수요 측면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그죠? 지금 수요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이 백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이전보다 훨씬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폭락이 임박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반감기가 다가오면 또 한 번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전에 본격적인 약세장이 도래한 적은 없습니다. 반감기 직전에 되돌림 현상은 나오긴 했지만 반감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약세장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기존 반감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 안착을 해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지금 등장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월가의 상품으로서 제도권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상황.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흥미나 일시적인 관심을 끄는 수준이 아니고 폭발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냥 대박 수준이 아니고 초대박 수준, 미국에서의 어떤 ETF 역사 자체를 새롭게 써버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일리 있는 이야기를 스탁머니 리잘드가 괜찮은 근거로 반박을 한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월간 차트인데
역사가 반복된다. 어떻게 반복돼? 꼬라박고 반등하고 꼬라박고 반등하고 꼬라박고 반등하고 지금 이제 중간이다. 월간 차트. 그래서 이번 사이클 전반으로 봤을 때 20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20만 달러를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간다라는 얘기를 이른바 방구석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스탠다드 차트만 하더라도 올해 비트코인 전망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을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스탠다드 차트가 그렇게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재밌죠. 내년 이제 강세장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나오는 건데 25만 달러 찍고 그리고 나서 20만 달러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탠다드 차타드가. 그런 어떤 레거시 금융의 굉장히 큰 브랜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의견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가격을 가능하게 만들 것만 같은 핵심 플레이어가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곳이라는 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정말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비트코인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진짜 의미가 큰 반감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 내용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공급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고래들이 엄청 빡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글래스노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래들의 축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고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비트코인 지금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래들의 이런 지속적인 축적 활동은 통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고래 활동이 지금 빈번하고 월간 수요가 4만 개에서 21만 3천 개로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규모를 딱 봤더니 이게 또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래소 잔액도 9년 최저 수준. 여기에 GBTC 규모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제 30만 개 조금 더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65만 개에서 훅 하고 빠졌잖아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수록 심각한 공급 충격 가능성이 있다. 지금 GBTC가 유출돼서 환매의 이 속도가 지금 수준으로 이어진다라면 앞으로 뭐 몇 주 뒤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유된 비트코인 현물량이 GBTC의 보유량보다 크게 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크게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두세 달 안에 GBTC의 비트코인 잔액은 제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계산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비트코인의 C가 마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약간 우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 충격의 직접적인 재료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이제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월 19일, 뭐 4월 19일 전후해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흥미로워요. 정말 이번 반감기가 과거와 너무 다른 양상도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반감기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측면, 다시 말해서 과거 반감기 패턴을 대입을 하면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는 올해 8월이나 9월쯤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지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뭐 신고가 경신도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지금 달성을 해버렸고 7만 3천 달러가 이렇게 빨리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돈귀신들이 지금 달라붙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렇게 뭔가가 시계가 앞당겨진다라는 거, 이러다가 통상적으로 반감기 패턴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듬해 9월이나 10월에 그 사이클의 강세 고점이 형성이 되는데 어쩌면 내년 상반기로 되는 거 아니야? 다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궁금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비트코인이 분명히 어마어마한 급등을 해주고 나면 어마어마한 급락도 나오곤 했는데 그런 패턴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또 궁금한 부분이고,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책이죠,
로버트 미치닉이 했던 얘기처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다. 예전처럼 투더문 이런 폭등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기존의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완벽하게 더 강력하게 세팅이 된다라면 사실 어떤 비트코인의 투더문 양상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폭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재료. 어쩌면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잘 거치고 나서 5월에 의미 있는 한 방이 홍콩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이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홍콩의 자산 운용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려고 첫 번째로 처음으로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죠. 이곳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월에 출시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증선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론전 차원에서 흘린다라는 것은 증선위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선위는 지금 준비가 됐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예요.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준비 됐어. 빨리 와 선수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홍콩 증선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 중심으로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정도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에서 이제 블록체인 시대, 새로운 디파이의 시대,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 있어서도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뻐꾸기를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크게 많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승인이 돼준다라면 완전 땡큐. 모든 시계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여전히 멍 때리고 있고 갠슬러랑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하면서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들리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한심한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정책이나 정부, 정치와 관련해서 할 얘기 많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또 쓸데없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5월쯤에 펼쳐질 수 있고 만약에 5월을 그냥 지나가더라도 올해 안에는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처음 승인이 돼서 비트코인 현물을 홍콩의 회사들이 쓸어 모으는 상황, 그렇게 돈을 버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산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조차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 현물 ETF 정식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한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더 위험한 대체 투자처를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런 자금은 투명하고 잘 규제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유입이 가능하다. 얼추 들었을 때 맞는 얘기면서 되게 SEC를 압박한다라는, 점잖게 압박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 SEC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리플로부터 20억 달러 벌금을 받으려면 리플이 XRP 20억 달러 규모를 팔아야 되고 그렇게 XRP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또 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봐야 되는데 야 이 미친 SEC 진짜 이 쭈꾸미 어우 이러면서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SEC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요걸 지금 꺼내 들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되게 재밌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루 전에는 피델리티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정식 신청서 S1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5월 23일에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 대표적으로 블룸버그가 뭐 25% 확률을 이야기하면서 승인 가능성 낮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근거가 기관들과 대화가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 논리는 뭐냐면,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할 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보다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시 만약에 5월 23일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 5월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이 된다라면 아주 정말 섹시한 상황이 미국과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기도 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스티븐 맥클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이 증권성 이슈 때문에 5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XRP와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더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증권성 이슈라는 게 지금 워낙 예민하고 우악스럽잖아요. 특히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증권성 이슈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하도 그냥 말 가지고 장난치기 쉬웠던 시장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규제 불명확성이라는 굉장히 희한한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취하다가 이 법원에서 계속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런 현물 알트코인 현물 ETF 이슈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XRP 홀더분 많으시니까 XRP 현물 ETF가 먼저 출시되는 상황도 굉장히 섹시한 상황이 되겠죠.